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겨울만 되면 생각나는 환자분이 계세요. 약사님,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며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도움을 드렸을 텐데, 당시 저는 젊은 신임 약사라 가려움증은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생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피부질환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부 가려움증에 먹는 항히스타민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질환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잠깐 증상을 줄여주는 용도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사용을 기피하는 것보다는 증상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질병은 결과이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깨진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피부가 따끔따끔 가려우신가요? 겨울 날씨의 특징은 춥고 건조함입니다. 낮은 습도로 인해 피부 표면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여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에 보습제가 중요한 이유는 유분층으로 피부 표면을 코팅하여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습은 내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감염병이나 알레르기, 당뇨 같은 질병이 가려움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철 피부 가려움증의 원인 대부분은 건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에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공격과 방어, 낮은 온습도가 피부의 공격인자라면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이 쓰신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책을 보면 보습만 잘해도 가려움증의 70%는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겨울철 피부 가려움증의 공격인자와 방어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내 피부를 공격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날씨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려움증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낮은 습도 때문에 피부 수분이 날아갑니다. 또 기온이 낮으니 난방을 켜면 습도는 더 낮아집니다. 두 번째, 전기장판입니다. 잘 때 춥게 자면 다음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수매트나 전기장판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이런 온열기구는 이불 속 온도를 올림과 동시에 습도를 낮추기 때문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너무 찬 이불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극세사 이불이나 매트는 어떨까요? 단점은 먼지가 좀 많이 납니다. 세 번째, 샤워 습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환자분께 저는 비누 사용하지 마시고 물로만 가볍게 샤워하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비누를 많이 쓰면 피부 유분층이 꽉 껴나가서 점점 더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유분층이 비누 사용으로 제거되면 피부 속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피부는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 증상이 심해집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머리 감고 나서 두피 가려우신 분들 샴푸의 세정력이 세서 그래요. 양을 줄이시거나 약산성 샴푸로 바꿔보세요.
또 샤워할 때 주의사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즘 샤워할 때 춥죠? 그러다 보니 뜨거운 물을 틀고 오래 샤워하게 됩니다. 샤워기 뜨거운 물이 피부 특정 부위에 계속 향해 있다면 그 부분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며 빨갛고 가려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 특정 부위가 가려우신 분들은 샤워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겨울철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샤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짧게, 물이 피부 한 곳에 계속 향하지 않도록, 실내 온도는 너무 높지 않고 22도 정도, 가습기로 습도는 30% 이상, 전기장판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피부를 공격하는 인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력이 높다면 건조함을 좀 막아낼 수 있겠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습제 사용입니다. 피부에서 유분이 나와 자체적으로 코팅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시중에 보습제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고가의 제품보다는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서 퍽퍽 바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보습제만 잘 발라도 겨울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는 10월부터 피부에 적금을 들어두세요. 저는 가을에 꼭 양가 부모님께 보습제를 선물 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한 지방 식사. 기름, 지방은 나쁜 성분일까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병의 원인이 식습관, 그 중에서도 지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식단의 70%를 탄수화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채소, 과일을 말합니다. 1970년대 이후 지방을 심장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이론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지방을 나쁜 물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방이 나쁜 성분일까요? 답변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쁩니다. 대부분의 식물성 지방은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동물성 식품 먹으면 포화지방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물성 지방이라고 해서 100% 포화지방은 아닙니다. 돼지고기 지방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섞여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만들고 피부의 유분층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 유동성이 떨어지고 피부 유분이 감소해서 건조해지고 지용성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나쁜 물질이 아니고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중요한 점은 어떤 식품으로 지방을 섭취하냐인데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견과류, 목초 달걀, 목초 버터 등은 건강한 지방으로 분류됩니다. 정월대보름에 호두를 먹어야 부스럼이 없어진다는 말에서 생활 속 과학의 원리가 보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입니다. 또 나왔네요, 비타민 C. 비타민 C는 영양제계의 후뚜루마뚜루예요.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저에게 영양제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고 물으시면 비타민 C가 포함된 멀티비타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함량 비타민제 중에서는 비타민 C가 없는 제품이 많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진, 점막 재생, 혈관 탄력성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자적인 작용을 보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인자입니다. 비타민 C가 있어야 콜라겐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요. 콜라겐은 어디에 쓰이죠? 우리 몸 모든 곳에 사용됩니다. 인간은 칼슘 덩어리에 단백질 옷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콜라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뼈의 3분의 1은 콜라겐입니다. 그리고 혈관, 위점막, 장점막, 방광, 근육, 피부, 잇몸 등 콜라겐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피부 자체가 건강해서 수분 손실이 적다면 건조함, 가려움증 증상이 줄어들겠죠? 피부는 콜라겐으로 구성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인자입니다. 귤이 겨울철 제철 과일이 된 것은 자연의 선물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려운 곳을 긁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관련 내용은 별도로 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